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근소프트에서 젯베인스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김지훈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미카엘님과 김우성 부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 당근소프트에서 진행한 국내 POC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의 담당자분들을 한자리에 초청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희 당근소프트에서는 젯베인스 B2B 제품을 국내 고객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소개드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당근소프트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많이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국내 POC 사례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고객사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는 머신러닝 및 AI 관련 작업을 수행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는 머신러닝 관련 작업을 할 때 GPU 컴퓨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사양 GPU가 필요로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내에 이제 연구원분들이 사내에 GPU가 장착된 물리 서버에 원격으로 붙어서 이제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하곤 하셨는데, 아무래도 원격으로 서버에 붙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IDE가 조금 느리고 무겁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고객사에서 코드 캔버스를 알게 되셔서 저희 당근소프트와 몇 차례 미팅을 진행한 뒤에 POC를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은 이제 사내 물리 서버에 있는 GPU를 활용을 해서 좀 가볍고 빠른 원격 개발 환경을 연구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와 일정을 협의를 해서 코드 캔버스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코드 캔버스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2가지 클러스터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코드 캔버스 클러스터입니다. 이 클러스터는 사용자분들한테 웹 UI를 제공을 하는 클러스터고요. 두 번째는 개발 환경 클러스터라고 해서 실제로 인텔리제이나 파이썬과 같은 IDE가 실행이 되는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코드 캔버스는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퍼블릭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구축이 됩니다. 근데 해당 고객사에서는 사내에 있는 물리 서버 GPU를 활용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프 더 레코드로 코드 캔버스 클러스터는 AWS EKS로 구축을 해드렸고, 개발 환경 클러스터는 물리 서버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코드 캔버스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이제 관리자가 코드 캔버스에 개발 환경 템플릿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개발 환경 템플릿이라는 것은 IDE에 필요한 IDE 종류나 IDE 버전이나 라이브러리나 의존성, Git 저장소 같이 개발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미리 정의해 놓은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해 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붕어빵 틀로 붕어빵을 여러 개를 만들면은 그 붕어빵 모양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것처럼 개발 환경의 틀만 먼저 만들어 놓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분들이 로컬 PC에서 게이트웨이라는 앱을 시작을 해서 코드 캔버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자분들이 원하는 개발 환경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개발 환경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발 환경을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ID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사용자분들은 기존의 로컬 PC ID에서 작업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분들이 사용하는 이 개발 환경이 사실은 실제로는 그 사용자분들의 로컬 PC가 아니라 원격에 있는 물리 서버에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물리 서버에 있는 GPU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이 개발 환경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코드 캔버스를 통해서 이제 파이썬 같은 IDE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물리 서버에 있는 GPU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연구원분들이 머신러닝 같은 고사양 리소스가 필요한 작업들을 할 때 코드 캔버스를 통해서 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코드 캔버스에서는 사용자분들한테 원격으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할 때 기존의 RDP 같은 프로토콜이 아니라 젯브레인스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이 프로토콜이 굉장히 가볍고 빠릅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코드 캔버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거의 로컬 PC에서 아이디를 실행하는 것 같이 굉장히 가볍고 빠르다는 거를 한 번에 체감을 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A 고객사를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머신러닝 관련 작업을 위해서 고사양 GPU가 필요했는데 이제 코드 캔버스를 통해서 사내 서버의 GPU를 활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원격으로 서버에 붙어서 ID 작업을 실행을 하면은 ID가 굉장히 느리고 무거웠는데 마찬가지로 코드 캔버스를 통해서 굉장히 가볍고 빠른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AI 관련 작업같이 고사양 리소스를 활용해서 그런 개발 환경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 때 코드 캔버스로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B 고객사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는 협력 업체한테 외주 개발을 자주 맡기시던 고객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주 개발자분들한테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할 때 VDI 솔루션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조금 불편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VDI 솔루션으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IDE가 느리고 무겁다는 그런 평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딱 외주 개발자분들한테 개발 환경만 제공을 하고 싶은데 이에 비해서 좀 VDI 솔루션이 투머치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드 캔버스를 제안을 드렸고 미팅을 진행한 뒤에 POC를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은 외주 개발자분들에게 좀 가볍고 빠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고객사 IT 인프라를 확인을 한 뒤에 AWS EKS 기반으로 코드 캔버스를 구축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분들이 원격으로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VDI와 코드 캔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먼저 VDI 솔루션은 개발 환경을 사용자분들한테 제공을 할 때 이 데스크탑 화면 전체를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사용자분들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데스크탑 전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는데 ID가 좀 느리고 무겁고 그 다음에 그 성능이 대역폭에 의존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코드 캔버스는 제퍼니스 리모트 디벨롭먼트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타이핑을 할 경우에 새로 타이핑된 문자만 전달하는 것 같이 딱 필요한 데이터만 전달을 해서 이게 굉장히 가볍고 빠릅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코드 캔버스를 사용을 하시면서 개발 환경이 굉장히 가볍고 빠르다는 것을 한 번에 체감을 하셨습니다. 또한 코드 캔버스에서는 개발 환경 템플릿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개발 환경 템플릿이라는 것은 ID의 종류나 버전, 라이브러리나 의존성, 깃 저장소 같이 개발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해 놓은 일종의 개발 환경 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이제 사용자분들이 사용할 개발 환경에 대한 템플릿을 이렇게 생성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이 일종의 붕어빵 틀과 같이 역할을 해서 동일한 템플릿으로 생성한 개발 환경은 모두 동일한 구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코드 캔버스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개발 환경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개발 환경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초기 개발 환경 구성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한 개발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 입사자가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수십 장짜리 그 PDF 파일을 보면서 이제 초기 개발 환경 구성에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원분들에게도 일관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냥 프로젝트 리더가 원하는 그 요소들을 템플릿에 정의를 해서 템플릿을 생성을 하면은 이제 팀원들이 그 템플릿을 통해서 개발 환경을 생성하기만 하면은 해당 팀원들이 모두 다 동일한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안적인 부분도 고객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는데 아무래도 외주 개발을 맡기시다 보니까
사내 소스 코드 보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감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드 캔버스 개발 환경을 사용을 할 때 이 소스 코드를 로컬 PC로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원래는 없었는데 고객사의 요청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벤더 측에 전달해서 이 기능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드 캔버스에서는 사용자분들이 그 IDE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로컬 PC로 붙여넣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기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POC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은 해당 고객사는 기존의 VDI 솔루션으로 조금 개발 환경이 느리고 무거웠는데 코드 캔버스를 통해서 조금 가볍고 빠른 원격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개발 환경만 외주 개발자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코드 캔버스를 통해서 조금 최적화된 개발 환경 제공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원격으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할 때 기존의 VDI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볍고 빠른 개발 환경인 코드 캔버스로 원격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옵션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고객사인 C 고객사 사례입니다. 이제 최근 1, 2년 사이에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이제 개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AI 코딩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계신데 해당 고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고객사가 속한 업계가 이커머스 쪽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코딩 서비스 관련해서 보안 규제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객사에서는 좀 보안 수준이 높은 AI 코딩 서비스를 찾으셨고 그러던 중에 저희가 AI 엔터프라이즈를 제안을 드려서 POC를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고객사의 요구사항은 AI 코딩 서비스의 보안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I 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고객사에서는 AI 엔터프라이즈 온프레미스 버전으로 POC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인프라를 확인을 하고 AI 엔터프라이즈 온프레미스 서버를 고객사 사내 폐쇄망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AI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는 그 절차는 이제 사용자분들이 AI 엔터프라이즈 서버로 AI 기능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AI 엔터프라이즈 서버가 이 요청을 외부 LLM으로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외부 LLM의 응답을 다시 사용자에게 포워딩을 해서 사용자분들이 AI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용자분들이 AI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외부와 직접적인 통신이 필요 없다는 그런 보안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AI 엔터프라이즈 서버 자체는 여전히 외부와 통신이 아직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AI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내부 LLM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LLM 사용 절차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용자분들이 마찬가지로 AI 기능을 AI 엔터프라이즈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AI 엔터프라이즈 서버가 외부 LLM으로 이 요청을 포워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 LLM으로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내부 LLM으로는 올라마와 LM 스튜디오를 통해서 구축된 내부 LLM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젯브레인스 AI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현재 내부 LLM으로는 AI 채팅 기능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젯브레인스에서는 내부 LLM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LLM의 이 응답을 다시 사용자한테 포워딩을 해서 사용자분들의 AI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완전한 폐쇄망 환경에서 AI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객사에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POC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허깅페이스나 미스트라 AI, 오픈AI 컴포터블 서버를 통해서 구축된 내부 LLM도 지원될 예정인데 앞선 올라마와 LM 스튜디오와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는 채팅 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젯브레인스 AI 기능에 대해서 이 내부 LLM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을 고객이 훈련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기대하시면서 해당 고객사에서는 POC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도 AI 엔터프라이즈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로 데이터 리텐션이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분들이 AI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 젯브레인스 측뿐만 아니라 LLM 제공 업체 측 모두에도 사용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기능이고요.
그다음 퍼블릭 코드 클론 파인더라고 해서 이 기능은 현재 지원 예정인데 젯브레인스 AI가 사용자한테 추천해준 이 코드가 인터넷상에서 클론된 코드인지를 확인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라이선스나 지적 재산권 관련 문제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께서는 보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흥미를 느끼셨는데 AI 엔터프라이즈를 사용을 하면은 오픈 AI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이 다양한 벤더의 최신 LLM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큰 메리트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해당 고객사는 AI 코딩 서비스 관련해서 보안 규제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AI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AI 코딩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엔터프라이즈는 조금 내부적으로 AI 코딩 서비스 사용과 관련해서 보안 허들이 있거나 보안적으로 조금 그 기준이 높을 때 좀 도움이 되는 AI 코딩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D 고객사입니다. 이 고객사는 인텔리제이 라이선스를 한 100여 개 정도 보유하는 기업이었고요. 관리자분이 라이선스를 수동으로 관리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라이선스 관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느끼셨는데 첫 번째로는 미사용 라이선스 파악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라이선스를 요청을 해주셔서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라이선스 사용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급하게 필요한 라이선스를 매번 연간 계약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었습니다. 이제 남는 라이선스가 없는데 사용자분들이 라이선스를 요청을 하면은 이제 구매 관리하시는 분들이 매번 급하게 라이선스를 연간 계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번거로우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라이선스 볼트를 제안을 드렸고 POC를 거쳐서 실제로 도입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제 라이선스 볼트는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무료 제품이거든요. 라이선스 볼트가. 그래서 고객사에서는 라이선스 볼트가 무료라는 점에서 부담 없이 POC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볼트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회수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도 관리자분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필요한 라이선스 구매를 발견을 하고 이 지출을 줄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볼트에서는 사용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는데 현재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라이선스가 몇 개이고 이 중에 몇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률도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누가 어떤 라이선스로 무슨 제품을 사용을 하는지 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해당 관리자께서 라이선스 비용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이선스 볼트 후불 라이선스 기능에 대해서 큰 만족을 느끼셨는데 후불 라이선스라는 건 뭐냐면은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를 모두 사용을 했을 때 사용자분들이 라이선스를 요청을 하면은 드릴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기존에는 구매 관리자분들이 급하게 연간 계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라이선스 볼트에서는 남는 라이선스가 없을 때 라이선스를 요청을 하면은 사용자에게 일단 후불 라이선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라이선스 부족으로 인한 개발자분들의 다운타임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후불 라이선스가 관리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유연성을 제공을 하는데 일단 사용자분들한테 후불 라이선스를 제공을 드리고 급하게 연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선스 사용량 추이를 파악을 하면서 이 필요한 라이선스를 올 프로덕트 팩으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 단일 라이선스 연간 계약을 할 건지와 같이 조금 전략적으로 갱신 때 비용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D 고객사는 라이선스를 이제 수동으로 관리할 때 미사용 라이선스 파악이 불가했는데 라이선스 볼트의 자동 라이선스 회수 기능으로 이를 해결을 하셨고 그다음에 매번 급하게 라이선스를 연간 계약하시던 절차를 이제 라이선스 볼트를 통해서 갱신 때마다 전략적으로 지금 라이선스를 계속 갱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이선스 볼트는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도구고요. 라이선스 볼트가 라이선스를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동안 관리자분들은 사용량 통계를 확인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좀 전략적인 비용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라이선스 볼트를 통해서 라이선스 비용 효율화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젯브레인스 B2B 제품에 대한 국내 POC 사례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소개드린 사례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앞으로도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제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소한 질문이라도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작은 자리라도 마련을 해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제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향후에 그런 제품이 생기신다면 저희 당근소프트에서는 제품 소개 미팅부터 시작을 해서 설치 지원, POC 지원, 정식 도입 지원, 사후 유지 보수 지원까지 전 절차에 대해서 지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기업의 담당자분들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이제 IT 서비스들을 소개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성장하는데 저희가 작은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다면 당근소프트에서는 앞으로도 좋은 서비스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